매일 삼시세끼 좋은 음식과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드셔도 정작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서 여러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들으시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섭취해온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신다면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을 드셔도 근육은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 넘어지는 순간 회복이 어려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몸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근육으로 바로 가는 단백질 3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챙기셔도 단 3개월 후에는 근력이 60% 늘고 활동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시던 80세 어르신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1년 만에 40대 후반의 근지구력을 되찾은 놀라운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어르신들의 근감소증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태환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근육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드시는 음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장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모두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특별한 약 대신 바다와 곡물에서 얻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식품도 바로 이런 장수 식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근육 감소의 경고 신호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저녁만 되면 온 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소파에 앉아만 있고 싶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근육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대사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치 엔진이 작아진 자동차로 같은 거리를 가려면 더 힘들게 밟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질병 회복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가 아물기까지 예전보다 오래 걸리시나요?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 이상 끌고 가시나요? 수술이나 시술 후 회복이 또래보다 느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근육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해주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움직임 약화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나요? 평소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나요? 이런 변화들은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노화가 크게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도움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걷고 계단을 오르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회복을 돕고 감염으로부터 저항력을 갖게 해주죠. 또한 척추와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당과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져서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고 기초 대사율도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먹는 건 30대 때나 60대 때나 비슷하게 먹는데 근육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요.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걸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나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60대가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 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도 아미노산을 체내에 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오래된 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전에 전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장수 식품엔 이 모든 게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식품은 미숫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숫가루를 그냥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장년을 위한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미숫가루는 곡물, 콩, 씨앗을 볶아서 만든 분말이거든요. 이미 볶아서 갈아놓은 상태라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콩과 들깨가 많이 들어간 미숫가루는 단백질과 오메가 3, 칼슘이 풍부해요. 100g당 20g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두부의 2배가 넘는 수준이죠. 또한 씹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 들깨에서 나오는 오메가 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참깨에서 나오는 칼슘은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고요. 미숫가루를 드실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대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더 보강할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나 꿀을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건새우는 국물 내는 용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건새우 100g당 단백질이 약 7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소고기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건새우에는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 뼈,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초고단백 식품이에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건새우의 진짜 비밀은 건조 과정에 있어요.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함께 농축됩니다. 생새우보다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나 많아져요. 아연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즉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근육이 되는 것은 별개인데 아연이 있어야 실제로 근육이 붙는다는 거죠. 건새우를 드실 때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주의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는 명태를 반쯤 말린 것인데 황태보다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치아나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섭취하기 적합해요. 코다리의 비밀은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요.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풀어진 단백질은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 데 새 4시간 걸리는데 코다리는 한 2시간이면 충분해요. 코다리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 지방은 적어서 고기보다 부담이 없어요. 코다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코다리를 조리할 때는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소화가 더욱 잘 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염분 조절에 신경 써야 해요. 이제 이 3가지 단백질 식품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궁합과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아보죠. 건새우와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건새우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극대화시켜줘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이나 국을 만들어 드시면 단백질과 무기질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어요. 코다리와 무는 단백질 소화를 촉진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코다리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코다리 무조림은 맛도 좋고 영양도 뛰어난 완벽한 단백질 요리죠. 미숫가루와 두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보완해 줍니다. 미숫가루의 식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면 불포화 지방산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완벽한 영양 음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부를 드실 때는 시금치보다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 식품과 과다한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단백질 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짠조림이나 가공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배출도 늘어나요. 건새우나 코다리를 드실 때는 염분 조절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이제 실제 식단 예시를 들어서 하루 70g에서 80g의 단백질을 충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단으로는 미숫가루와 두유, 견과류를 드세요. 미숫가루 3큰술을 두유 200ml에 타서 드시고 여기에 아몬드 10개 정도를 곁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으로는 코다리 무조림과 현미밥, 시금치 나물을 드세요. 현미밥 한 공기에 코다리 무조림 150g, 시금치 나물에 건새우 한 숟가락을 넣어서 드시면 약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으로는 건새우 미역국과 채소 무침, 두부를 드세요. 건새우 미역국에 두부 반 모를 넣고 채소 무침과 함께 드시면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75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식단의 하루 비용은 5,000원도 안 되니까 경제적이기도 하죠. 이제 단백질 섭취를 최적화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끼 분할 섭취입니다. 한 끼당 20g에서 30g을 목표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거든요. 젊을 때는 한 끼에 50g을 먹어도 다 흡수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30g 이상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 버려요. 두 번째는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근육 합성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가벼운 체조나 산책을 하신 후에 미숫가루 우유를 드시거나 저녁 운동 후에 건새우 국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세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찜이나 죽, 조림 등 부드러운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찜이나 죽, 조림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 6잔에서 8잔을 나누어 마셔서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물도 많이 마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인천에 사시는 82세 박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체력이 좋으셨던 분인데 75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너무 차서 2층에 있는 집에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의 60%밖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할아버지는 처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헬스장에도 등록하셨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의 식단을 점검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됐어요. 밥과 김치, 된장국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매우 체계적으로 실천하셨어요. 아침마다 미숫가루 우유를 드시고 점심에는 반드시 건새우나 코다리 요리를 포함시키셨어요. 변화는 놀라웠어요.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차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 근육량 검사에서는 20%가 증가했고 1년 후에는 같은 연령대 평균을 넘어섰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83세인데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조깅하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세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원에 사시는 76세 이순희 할머니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행상으로 일하시며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셨던 분인데 70대 들어서면서 허리와 다리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셨어요. 특히 장을 보러 가거나 빨래를 넣을 때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요양원을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동네 친구분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하게 되셨죠. 할머니는 특히 미숫가루를 활용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이셨어요. 미숫가루에 바나나를 갈아서 넣거나 검은 깨를 추가로 넣어서 영양을 더욱 높이셨어요. 2개월 후부터는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4개월 후에는 장을 보러 갈 때 지팡이 없이도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아예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셨는데 바로 동네 텃밭 가꾸기였어요. 지금 할머니는 77세인데도 매일 텃밭에 나가서 채소를 기르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이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또 다른 특별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까지 생기셨어요. 매일 집에만 계시면서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 하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도 어려우셨고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아침에는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건새우나 코다리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를 해 드시라고 했죠. 특히 건새우는 볶아서 밥에 뿌려 드시기만 해도 좋다고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며칠 드셔보시니 확실히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고 3개월 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러 다니시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죠. 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매일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거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근육을 늘릴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과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그럼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 자체예요. 면역력, 회복력, 활력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경고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근감소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미숫가루, 건새우, 코다리로 근육 지키기를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마트에 가서 미숫가루 한 봉지, 건새우 한 팩, 코다리 몇 마리만 사오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도 큰 비용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미숫가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건새우 요리 한 접시, 저녁에는 코다리 조림 한 그릇.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거예요. 계단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 유도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 혼자만 건강해지는 것보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자녀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더 큰 효과를 보셨어요. 며느리가 미숫가루를 타드리고 아들이 건새우를 볶아드리고 딸이 코다리 조림을 해드리면서 가족의 정도 더 깊어지고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경험하신 거죠. 6개월 후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